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드라마 로스쿨 6회 리뷰 중에서 강단, 그는 누구인가 입니다. 6회 마지막 장면에 강솔A의 쌍둥이 언니인 강단으로부터 해외 전화가 옵니다. 상당히 여러 시간대 성추행범 이만호, 양종훈 교수, 고영수 국회의원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던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더군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강단의 흔적을 추적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12년 전인 2008년입니다. 주례동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아이를 성추행하던 이만호는 그 상황을 목격한 아이가 도주를 하자 아이를 쫓아갔고 쫓기던 아이를 차로 친 서병주는 뺑소니를 칩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만호는 그것을 약점 삼아서 담당 검사였던 서병주와 거래를 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만호가 제기한 아동 성폭행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서병주가 검찰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담당 판사였던 김은숙 교수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항소심에서 형을 더 가중할 수 없는 데다가 당시에는 술에 취했을 때 형을 감경해주는 주치 감경 규정의 적용이 의무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형을 감경해줬습니다. 이 사건까지는 아직 강단의 흔적이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10월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던 쌍둥이 언니 강단이 맞고 있는 걸 보고 동생 강솔A가 그 가해자를 때렸다가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검장이었고 지검장은 강솔A가 사과를 하지 않자 소년교도소로 보내라고 양종훈 당시 검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강요할 수 없다면서 양종훈 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변호사 비용, 법정 공방 비용, 합의금 중에서 합의금이 제일 싸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솔A는 직접 법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면접장에서 법이 자신한테 미안할 짓을 많이 했다며 사과를 받으려고 로스쿨에 왔다고 말했고 마침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솔A가 양종훈 교수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사람, 로스쿨에 오게 된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강단이었던 겁니다. 5년 전인 2015년입니다. 강솔A가 언니 강단이 연락이 끊긴 지 5년도 넘었다고 말한 걸로 봐서 강단은 2015년 경쯤부터 사라진 듯 합니다. 5년 동안이나 연락 없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때까지 강단과 양종훈 교수 사이의 사건은 강단에 대한 학교 폭력, 강솔A의 가해자 폭행, 그리고 그 합의 정도네요. 아직은 고영수 국회의원과 관계된 부분이 보이지 않죠.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고영수 국회의원이 아들 고영창이 있었는데 고영창 대신에 이만호의 아들이 대신 자백한 상황 정도? 그런 게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겠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입니다. 강솔A가 로스쿨 합격생이라고 사칭하면서 한준이에게 로스쿨 교재를 팔려다가 다시 가져갔는데 이때 책 한 권을 놓고 갔습니다. 한준이가 그 책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는 언니 강단이 양종훈 교수에게 쓴 자필 편지였습니다. 강단이 사라지기 전, 그러니까 5년 전에 이미 양종훈 교수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양종훈 검사에게 뭔가를 알리거나 부탁하려던 것 같은데 그 이전의 사건으로는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사건 조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로스쿨에 가려고 법 공부를 한 것으로 봐서 그나마 혹시 서병주 교수의 논문마저도 표절된 것이다 라고 알린다거나 그 정도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준이가 그동안 이미 이 편지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강솔A가 한준이를 처음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사람도 언니 강단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입니다. 검사였던 양종훈은 고영수 국회의원으로부터 땅을 공짜로 매수한 것은 뇌물죄라면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서병주를 기소했지만 막역지우라서 대가관계가 부정되어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양종훈은 검사를 그만두고 로스쿨 교수로 변신했고 서병주도 로스쿨 발전기금을 내고 로스쿨 교수로 왔습니다. 고영수 국회의원이 단지 친한 친구 사이라 그 비싼 땅을 서병주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개월 전인 2020년 3월입니다. 출소한 이만호는 감옥 안에서 법을 공부하고 나와서 김은숙 교수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와서는 자기 때문에 이만호 법이 생겼다고 의시됐고 악플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달라고 하자 임신 중이던 김은숙은 충격으로 하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강단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인 2020년 10월입니다. 서병주 교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양종훈 교수는 고영수 국회의원과 마주쳐서는 사건 당일 비행기를 타려고 한 이유가 강단 씨를 수소문하는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양종훈 교수와 고영수 국회의원과 서병주 교수가 동시에 관련된 일은 가짜 땅 뇌물 사건인데 강단이 사라진 것은 그보다 한참 전인 5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강단이 가짜 땅 뇌물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긴 어렵겠습니다. 양종훈 교수의 1차 공판 법정에 온 이만호를 본 강소로이는 연락이 끊긴 지 5년도 넘은 언니 강단을 왜 찾느냐고 물었고 이만호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강단과 이만호의 아들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참 미스테리입니다. 현재인 2020년 10월경에 한준이가 강솔 A에게 그 책과 함께 편지도 전해주는데 강솔 A가 양종훈 교수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러 찾아갔고 때마침 양종훈 교수에게 해외 전화가 오고 스피커폰을 통해서 강단의 목소리가 들리자 양종훈 교수와 강솔 A는 크게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추적해본 결과를 요약해보면 강단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 중에 고영수 국회의원의 아들 고영창이 있었는데 서병주 검사장의 도움을 이용해서 고영수 국회의원의 아들 고영창 대신에 이만호의 아들을 대신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그것을 덮으려고 고영수 국회의원이 그 비싼 땅을 서병주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었다. 강단과 이만호의 아들을 엮어서 한국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도가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드라마 로스쿨 6회 리뷰 중에서 강단,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퍼즐 맞추기가 아직까지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려나갈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같이 추적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